어느덧 2025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막고 윤석열을 탄핵하고 새롭게 대통령을 선출하고 특검과 재판 그리고 미국의 무도한 관세 압박 속에 이를 헤쳐가느라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돌아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올해처럼 숨돌릴 틈도 없는 해도 드물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김창인의 창은 좀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손잡고 윤석열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부를 세웠고요. 민주주의와 자주권 확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때로 손잡고 때로 경쟁하며 달려가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의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김상우 의원님,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님,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오늘 멤버 너무 좋아요. 야, 이렇게 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러게요. 네, 우리 진짜 김창현 너무 좋아. 님의 이 능력이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놀라운 자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근황을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이제 선수라고 하니까 먼저 그 전통과 관례 충실히 따라서 한 분씩 얘기를 짧게 이게 워낙 많으니까 아주 짧게 먼저 근황을 묻고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죠. 고민정 의원님 올해 뭐 여러 가지로 함께 이제 당에서 이 올해 대선도 함께 치르고 또 험로를 거쳐 오셨는데 당의 단계는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죠? 어떻습니까? 당의 갈등을 밖에선 자꾸 만들려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다만 이제 바깥 극우와의 전쟁을 우리가 한판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또 마침 12월 3일이 내란 1년 되는 날이어서 더더욱 그 경각심이 좀 바짝 몸에 좀 장착이 되는 상황이고요. 대통령님 하시는 거에 우리가 잘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하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예, 좋습니다. 김준영 의원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정책의장이 되셨는데요. 그러게. 예, 당직이라는 거 처음 해보는데 좀 얼떨떨하긴 한데 예. 아시다시피 우리 당이 조금 상황이 쉽지 않고 예. 예, 대표님께 수감됐다 나오긴 했지만 그간에 뭐 여러분들 아시게 당에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1년이 그냥 10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으니까 예. 보람도 있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상우 의원님은 드라마 같은 한 해를 보내셨잖아요. 국힘에서 또 쫓겨나다시피 하셨고 또 길거리 나와서 탄핵을 맞이하고 좀 요즘 한 해를 정리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예. 제가 선택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국민의힘이 더 이상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와서 많이 배우면서 하고 있고요. 예. 또 상임위 우리 선배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엄청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말 식견이 놀라우시고 제가 지금 좀 행복합니다. 많이 배워서 행복하고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도와서 정말 무너진 나라 기강 새로 살리고 또 우리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이 시민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정혜교 의원님은 이 폭설에 활짝 웃으면서 응원봉 흔들던 그 천진난만한 모습 잊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느낌이 많으실 텐데. 그래, 그게 올해였더라고요. 예. 저는 작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 그게 올해 1월 달이었어. 아유, 예, 맞아요. 예. 내란을 이제 뭐 제압하고 새 정부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내란을 청산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 조금 더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요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같이 내란을 저지했던 강장에 있는 시민들 특히 뭐 차별받고 소외받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염원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잘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근황을 물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대담에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곳에 나와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혼자 저와 함께 1대1로 다 대담을 하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통적인 질문을 던지면은 그러니까 누구든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약간 방법을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엔 퀴즈 대회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재밌는 시간을 만들겠지만 쉽지 않고 까다로운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공통 질문은 어느 분이든 먼저 이야기도 상관없고요. 가급적 서로 마이크를 잡으러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 빠지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대화하면 좋겠고요. 아무튼 지방 선거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우리 이 총선과 대선에서는 이 특히나 이제 각 당의 전략이 있을 텐데 대선과 총선은 손잡고 했잖아요. 뭐 지민 비조라든지 또는 뭐 비례 선거를 위한 정당 창당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을 함께 했는데 이번에 그 조국 혁신당은 대선에서 후보를 아예 내지도 않았었고요. 예. 그런데 지방 선거에서는 어떻습니까? 후보를 많이 낸다라는 말도 있고 또 현재 선거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인가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전 뭐 옛날 정치 들어오기 전부터 양당 구조가 우리나라 정치 폐해라고 생각하고 3당 4당이 잘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선거제도로 바뀌지 않는 한 3당은 돌풍만 일으키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그런 걸 우리가 다시 증명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뭐 어렵지만 그래도 풀뿌리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후보를 내고 예,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개헌을 전면에 내세웠던데요. 예, 그것 때문에 또 엄청 또 비판을 받았죠. 예. 왜 이렇게 하나 서로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내란을 그 완전히 종식시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예. 그게 제도화되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저는 개헌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너무 흩어져서 블랙홀이 될까봐 우리 대표님은 그냥 원 포인트 중요한 것만 합의된 부분, 여야가 합의된 부분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란이 내란 종식을 삼킬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프레임을 계속 사용을 하니까 좀 사실 내부적으로 좀 괴롭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진행은 시킬 것이죠. 이제 개헌을 이슈화 시키는 문제는 아 그럼요. 네, 여전히 최빙선 역할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 진보당은 최근에 그 이재명 정부의 그 미국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각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갖고 미국 앞에 굴복했다 이런 날선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여론 지표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 이제 어려운 가운데 노력했고 상당 성과가 있었다 이게 이제 여론 지표상에 나타나는데 한동안 민주당과 상당히 협력을 많이 해왔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냐 뭐 이런 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일단 지방선거가 어떤 성격이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지방선거는 두 번째의 국민의힘 심판선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실제로 풀뿌리에 있는 내란 세력들 예. 잔존해 있는 그 세력들을 대한 완전한 청산을 하는 지방선거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옛날과는 또 다르게 사실 이제 국민의힘을 저쪽으로 밀어놓고 네. 사실 이제 민주당은 중도 보수를 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진보 정당이 사실은 국민 곁에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최다 출마 그리고 네. 최다 당선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세력을 싹 쓸어내자라고 하는 목표와 네. 최다 당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부닥치지 않는.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같이 나오면 네. 서로 많이 표가 떨어질 텐데. 예, 그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예. 뭐 이기는 사람이 이겨야 되겠죠. 아니, 무슨 말씀이지? 예. 알듯 말을 그렇습니다. 뜻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상황이 제일 어려운 게 그러니까 국힘에 대한 심판이 얼만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가 아직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정당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당 범주 아예 바깥으로 뭐 예를 들어 뭐 한 5% 정도까지로 지지율이 확 떨어져 버리면 진보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이 건강한 정당끼리 건강하게 경쟁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지지율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선거는 현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고민은 조국 혁신단도 할 것 같은데요. 역설적으로 보면 제가 예.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주요 국가 중에 한국하고 미국의 정치 구조와 정치 문화가 가장 후진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극단적인 양극 질서니까 예. 미국에서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트럼프는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어요. 자기 지지자들만 그 선거장에 투표장에 부르면 되는 거. 한국도 내란을 한 당이 2달 만에 42% 이게 충격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면 예.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예. 쇄빙선의 역할이 되는데 예. 민주당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발목을 잡는 게 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이중대가 되고 진짜 어려울 진짜 어려운 포지셔닝이에요. 예. 제가 그 관세도 예.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덜 뺏긴 거라고 얘기해서 제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참 어렵다 그죠? 아이고 아무튼 그 지방선거 문제는 그 정도로 웃겼어요. 너무 까다로운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근데 뭐 민주당 내 까다로운 문제를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는데 더 까다로운 게 있어요? 재선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실 겁니다. 싹 빠집니까? 아니 최근에 그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선출의 1인 1표제를 적용하기 위한 당원 당규 개정을 강행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좀 커졌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8년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해요. 원래 그래서 28일 열게 된 중앙위원회도 연기하고 좀 이렇게 모아가는 과정이다 이러는데 이 정답이 뭔가요,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같이 했죠.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이 당원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때 이제 제가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양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오히려 왜 싸우지? 둘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글쎄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고 오히려 저는 이제 태생이 청와대 대변인이다 보니까 이 현재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대통령이 순방을 나갈 때 저희가 그러니까 그 당시 대변인일 때 가장 우려했던 거는 서울에서 어떤 뉴스가 나올까봐를 제일 걱정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일면 탑은 딱 한 기사밖에는 못 실는데 대통령의 말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서울에 있는 누군가의 말이 나갈 것이냐의 싸움은 그거는 뭐 어떻게 조율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언론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 한 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건데 계속 그것이 우리 당이 받쳐주지 못하는 건 아닌가에 대한 저는 이제 우려와 그게 더 걱정들이 걱정이 컸군요. 네네. 밖에 나가서 지금 한참 외교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1인 1표 갖고 막 시끄럽고 하는 네.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지금 청와대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는 비상일 거고요. 부글부글하는 어떻게 하면 그 외교 성과를 더 극대화할 것이냐. 예. 왜냐하면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상 실용의 가치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외교 성과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당장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갖고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보여지지 않으니까 전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1인 1표가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라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더니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이제 싹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가려졌다는 말로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역시 노련하신 거예요. 그렇지. 원래 물었던 의도와 다른 이야기로 순진한 사람 좀 한번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죠. 1인 1표에 관해서 예. 저는 사실 1인 1표 민주정당에서 1인 1표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방향성이죠. 언젠가는 달성해야 될 지향점이고 근데 부작용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이제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비슷한 일이에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이상한 정당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때는 당심 절반, 민심 절반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적이 그때는 있었죠. 예. 민심 걱정을 하고 민심 눈치도 보고 민심이 반영되는 루트가 있었습니다. 많이 망가지진 않았었는데 갑자기 당심 100%, 당원 100%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 바뀌면서부터 국민의힘이 확 망가졌습니다. 당원 100% 하고 나니까 일반 국민 여론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반영할 필요도 없고 반영 루트도 없어지고 근데 이 당원 100%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통일교, 신천지, 정광훈 얘들이 조직적으로 확 들어오면서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돼버린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원 검증되지 않은 당원 100%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통일교, 신천지 이렇게 조작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고 뭐 최악의 경우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갑자기 민주당에 와 이중당적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염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원의 의견을 반영할 때 오염되지 않은 검증된 당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상당수는 좀 호남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영남, 충청, 강원은 많이 적거든요. 예. 그러면 1인 1표로 관철시켜 버리면 달리 말하면 이제 선거 때, 뭐 당대표 선거 때 이럴 때는 호남, 서울 수도권 관련된 얘기만 많이 나올 뿐이지 이쪽은 영남은 다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돼버리면 결론적으로 국민힘을 살리는 게 돼요. 영남, 강원, 충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국민님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어쨌든 간에 너희 목소리 들어주는 건 우리밖에 없어가 이렇게 어필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재기 기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당이지 않습니까? 또 예. 집권 여당이고 거대 정당입니다. 그러면 또 국민의힘을 없애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루트와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더 열심히 영남, 강원, 충청으로 진출해서 국민의힘이 지지 기반을 없애야 되는 건데 반대로 안정적으로 철수에 들어가면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알겠습니다. 1인 1표를 한다고 해서 예. 민심 반영이 안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를 하더라도 당심을 몇 퍼센트, 민심을 몇 퍼센트를 할지는 다시 이제 우리가 전준위를 통해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 대의원들의 그 등가성을 얼만큼 줄 것이냐의 문제에 와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책임 당원제를 도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원들에게 1인 1표를 주되 다만 이분들이 당에 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어떤 중요한 것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몇 개월 후에는 당원 그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그리고 당에서 뭐 노조법 2, 3조라든지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그 당원권이 행사되는 책임 당원들에게 그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저는 충분히 책임 당원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게 권리 당원이신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약간 너무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문제가 표출되고 있어서 그렇죠. 약간 아무래도 토론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왜냐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당권이 누가 되느냐가 결정난다 할 정도로 아주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처럼 비춰져서 그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진보당은 원래 예전부터 1인 1표잖아요. 모든 게 다 1인 1표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 왔고 지금 조국혁신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선거에 있어서에 다 1인 1표제고. 그러니까 1인 1표제가 기본적인 것은 맞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지향해야 될 바입니다. 대의원들하고 표가 막 서로 섞이지 않게끔 당원들이 다 결정한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하고 사실은 원래의 이야기로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김상호 의원님이 최근에 하도 힘든 일이 있다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시간 남으면 마지막에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 얘기 아니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상한 사법부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이제 재판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점점 걱정들이 국민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조희대 사법부가 했던 짓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희대 판결. 그걸 보고 있고 또 사실 내란 특검의 구속 영장이 연달아 그냥 뭐 10명 중에 9명이 기각되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가 하는 봉숭아 학당 같은 그런 재판 방식 이진관 판사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나 할 정도로 걱정이 커지고 더더욱이 또 6년을 끌던 국민의힘 나경원을 비롯한 27의 의원들이 다 살아나 버리고 재판에서 다 살아나고 또 김용현 그 재판부가 김용현을 하는 그 변호사들이 거의 난동에 갖게 난리를 피고 막 이러니까 뭐랄까 좀 이게 앞으로 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좀 막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현재 상태가
어떻게 보면 꼭 내란의 핵심 부대 같아요, 사법부가. 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예. 자꾸 삼권 분립이라는 걸 잘 반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삼권 분립은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지만 어느 한쪽이 망가지면 다른 쪽에서 그것을 견제하고 살려내는 회복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의 윤석열이 망했을 때 국회가 견책하고 우리 현재가 견책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망가지면 예. 그건 독립이 아니라 다른 데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상권은 무조건 독립성만 가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탄핵도 그건 다 독립성 해치는 거예요. 예. 잘못됐을 때는 그걸 분명히 삼권 분립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 하나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마 방송에서 처음 얘기할 건데요. 조의대 그때 그 당시 이재명 대표의 무죄 환송이 거의 90%라고 사람들이 전부 다 낙관했을 때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것도 외국대 주한 외국대사관. 지난번에 골드버그 제 얘기해가지고 그때 예. 혼났죠. 그것도 사실 두 군데의 외국 대사관에서 저한테 준 정보인데 이상하게 조의대가 유죄 추정으로 환송한다는 걸 판결 이틀 전에 저한테 두 군데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 캠프한테 보냈습니다. 못 믿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음모가 예. 그때 당시에 여기 있는 대사관들조차도 그런 움직임을 알았을 정도로 이 사법부가 그런 짓을 공모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유죄 추정 환송하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나한테 그때서야 얘기할 정도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본다면 진짜 이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마지막 보루 아니냐라는 이런 게 그냥 단순한 음모론이 아닐 것 같아서 걱정들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 사법부 독립 말씀하셨는데 진짜 사법부에 독립이 되어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뭐냐 하면은 지금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처럼 해석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중요한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법관이 첫 번째는 개별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 이 양심은 공적 양심입니다. 자신의 선입견과 감정과 경험으로부터도 독립하는 완벽한 공적 양심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법원을 보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들의 이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직접 침해를 해요. 어떻게 예. 침해하냐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신임하는 대법관 중에 한 명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원 행정처는 사건 배당을 하고 법관들 인사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 개별에 쪽지도 던져요. 이게 뭔가요? 그게 독립이 안 돼 있다는 그러다 거군요. 보니까 지금 우리 지금 내란 재판 얼마나 중요한 재판입니까? 예. 5,200만 국민들께서 그 피해를 보시고 염원 속에 겨우겨우 법정까지 끌고 왔는데 근데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재판관이가 있어요. 과연 공신력이 있는가? 이만한 이렇게 크고 중요한 사건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재판관인가? 의문이잖아요. 거기다가 배당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에서 장난친 것 같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요? 그러니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자라는 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도적 논의고요. 예. 제도는 시간이 걸리겠죠, 고치는데.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에 하나 개별 사건에 이렇게 함부로 개입했다라는 게 드러나면은 형사처벌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드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네. 상 같은데요. 진작됐어야 될 일이에요. 빨리 했었어야 되는 문제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때 당시에 탈옥했을 때 그 순간부터 사법부는 내란을 청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사실은 뭐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 예.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세력이 그대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요구가 그때부터 있었고 예. 그럼 사실은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바로 해서 그때부터 출발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늦었다. 도리어. 예 눈치를 예.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답답한 게 우리가 예. 정말 빨리 했어야 될 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란 전담 재판부 그냥 밀어붙여서 빨리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1심이 구속 기간에 6개월로 제한이 있다고요. 그럼 예. 이거 차기 전에 빨리 갔었어야 돼요.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내란 특별법입니다. 내란 특별법이라는 것이 취지가 그겁니다. 반헌법, 반국가, 반민주 정당한테 우리 국민 혈세를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반헌법 단체에 국민 혈세를 넣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이거는 빨리 했었어야 되는 일인데 이 두 가지가 늦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내란 종식이 안 되고 제가 흥분하는 게 제 지역구에 네. 당협위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네. 이분이 일성이 그겁니다. 일성이 뭐냐?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탄핵이 잘못됐다. 윤석열 뭘 잘못했냐? 윤석열을 지키자고 깃발 두고 움직이고 있어요. 보면서 윤 어게인이군요. 거기도. 저는 예.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음. 헌재에서 판단도 안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걸 종식시키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내란 전담 재판부 또 네. 내란 특별법 이거 두 가지만큼은 정말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되고 아직도 지금이라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문제가 아주 뭐라 그럴까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 너무 막 세게 밀면 뭐 중간층을 흡수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뭐 내년 지방선거에 도움이 안 돼. 이런 설들도 많이 또 얘기들 하면서 빨리 했었으면 괜찮죠. 자꾸 주춤 시간이 주춤거리잖아요. 길어지면서 자꾸 그렇게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했었으면 네. 뭐 예를 들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7월달 정도 했었으면 누가 속도를 했어야 반대했겠습니까? 된다 이거죠. 누가 반대했겠어요? 7월달 정도 해서. 근데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네. 그러면서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정권을 만들어준 세력은 누구인가, 어떤 마음으로 국민들이 이 정권을 만들어줬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내란을 철저하게 종식시키고 그리고 그 내란 세력들에 대한 청산을 정확하게 요구했던 것이 국민의 요구고 예. 그러면 그 요구에 기반하여서 눈치 보지 않고 사실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게 밀고 가야 된다. 예, 그리고 하나는 이제 국민들께서도 사실은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시고 네. 그랬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다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이제 의정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내란이 청산되지 않았고 그 청산이 되지 않았다면 제 1번 과제는 내란 청산에 모든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예. 국민들도 지금 이제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계시는데 예. 다시 저는 그 국민적인 여론을 모을 때가 됐다. 그 때보다도. 언제까지 국민의힘이 저렇게 정쟁으로 저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 구도 속에서 우리가 놀아날 것이냐. 예. 그래서 다시 국민들이 내란이 청산되지 않았음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우리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것을 정확하게 좀 제압해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해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더라도 조용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추진했어야 한다고. 왜냐하면 이제 그 구체적인 사건이 거론되는 순간 이제 국민들은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무도 모르게 빠르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개 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 민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답답함들이 저희 진영 안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내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리해 놓지 않으면 다음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정치에 대한 불신은 저는 다시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확실한 그 날짜, 어쨌든 날짜 마감 기간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의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할 건지 말 건지를 딱 정해야지 지금 막 계속 이렇게 길어지는 거는 하나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정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것이요. 날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또 국민들께서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12월 3일 내란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면 또 해도 된다가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단죄를 시켜야지 다음에 이게 없는 거지. 어물쩍 넘어가 버리면 또 해도 된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우리 여기 지금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진보당 다 같이 있는데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별법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두 개만큼은 정말 알겠습니다.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내란 종식을 위한 단결과 투쟁이 지금 지방선거라고 하는 큰 선거를 앞두고 눈치 볼 때가 아니다. 이제 그거부터 진짜 함께 치러낸다라는 빠르게. 각오가 필요하다. 빠르게 속전속결로 가야 된다. 그거
모아졌네요 오늘. 예. 네, 아마 많이들 그럴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마 하는 가운데 예. 저들은 허점을 보기 시작했고 다시 내란을 요즘 준동하잖아요. 준동하는 해도 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아니 심지어 제가 교육위에 있는데 예. 지금 극우 협중 집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김민정 의원이 교육이거든요. 정치 집회라는 거예요. 그게 왜 혐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고 그들을 매일같이 상대하면서 상임위를 운영해야 되는 저희 국회의원들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머리가 분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난 저 사람을 인정할 수 없는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협상은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빨리 결단을 내려주십사. 저는 지금 체험 삶의 현장에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에서 요새 저는 이제 시민들의 삶을 챙기게 또 민생 간담회 막 하고 다니는데 하면 구구 단체들이 와요. 그 막 짱깨 붙게 하고 막 해요. 하면서 너희 뭐냐 하면 이쪽에서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 법원에서 판단난 거 없지 않느냐. 그러게요. 법원에서 판단을 빨리 내려가지고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딱 정해야 될 일이 근데 같습니다. 지금의 분위기 봐서는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정말 미친 척하고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도 있고 이 내란 종식에 대한 속도도 너무 더디고 해서 부글부글 한편으로는 분노와 한편으로는 걱정이 지금 쌓여가는 시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아무튼 여기서의 입장을 모았으니까 그거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이건 또 따로 또 얘기를 하기로 하겠고요. 국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제 좀 국제 문제 하나를 다루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게 귀한 분들 모셨으니까 한번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딴 게 아니라 다카이치 사나에 이름도 아주 사나운데 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그러네요. 뭐 좀 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람이 했던 발언이 최근에 아주 가장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발언. 뭐 대만 유사시에 뭐 자위대 동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해버린 거니까 이건 뭐 사실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이제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고 또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 일본 영토다 또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폭발을 해버렸고요. 거기에 또 중국은 나서서 한 번도 안 하던 아주 굉장히 이례적이던데 그 일본은 악성 언행이다 하면서 또 우리 편을 들어주고 이게 좀 아주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다 드러낸 것 같아서 여기 요런 이야기를 요 얘기는 또 아무래도 또 우리 김준영 의원님이 먼저 또 이 문을 열어주셔야죠. 그 다카이치는 엄청난 발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중의원에서 질문이 나오는 거는 새로 수상이 되면 반드시 이 질문이 나올 반드시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러죠. 그 중에 하나 이제 대만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 작정하고 한 거고요. 사실상 여기에는 우리 지금 말하는 결국 극우 정부의 성격이고 보통 여성 아베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는 왜 친미적 행태를 엄청 보였잖아요. 펄쩍펄쩍 뛰면서. 네.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약간 업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자민당이 처음으로 상하원 참여원과 중의원에서 다 소수당으로 전락해서 겨우 유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된 거라서 정치적 기반이 약했는데 이 다카이치가 70% 이르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예. 바람에 업이 돼가지고 여기도 트럼프나 마찬가지로 또 유신회가 반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드린 겁니다. 일부러 건드린 거. 이거는 근데 굉장히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 정치적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사실 일본에서 지금 그나마 경제 중에 좋은 게 관광인데 완전히 지금 초토화되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발언 하나가 그리고 극우적 발언에 지지층을 한 발언이 보통 사람이 민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게다가 미국이 그렇게 돕는 정도의 이 국제적 감각도 잃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베 때는 이 얘기를 아베조차도 이 얘기를 안 했고요. 네. 뭐라 그랬냐면 항상 아베와 이 극우인 자민당에서도 있습니다. 대만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개별적 사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딱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싸우자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안 돕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예. 전화해가지고 거의 꾸중의 수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근데 그걸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자기 극우들의 지지를 약간 업이 된 결집하고 거예요. 아, 그래서 물론 뭔가. 일본이 항상 지금 해산을 시켜도 못 이기니까 예. 이 70%를 올려가지고 해산시키고 싶은 거는 겁니다. 아. 그래서 자민당이 예. 다수당으로 다시 복귀하려는 복귀하려는 그 플랜입니다. 의도가 있다. 예.
늘 이 자기 정치가 어느 나라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 맞아요. 사나이가 사나이가 저는 뭐 다카이치보다 사나이가 꽂히네요. 이 사나이가 예.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알지겠죠. 근데 알면서도 음. 일본 국익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더 중요하니까 소위 말해 나라 팔아먹고 자기 권력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잘 됐죠. 안 그래도 중국도 똑같은 니즈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적을 만들어서 내부 단결시키고 싶은데 먼저 때려주니 잘 됐다. 또 미국도 아니잖아. 만만하잖아요. 일본은 중국 입장에서는 막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 일본 국민들은 거덜나는데 네. 근데 사나이의 지지도는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들이 현명하지 않으면 네. 이런 극우적 선동에 쉽게 현혹당하는 겁니다. 음. 당장 사나이가 세게 나가는 이유는 자기 지지도 때문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나라 팔아먹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현상이 저는 아까 앞서 질문하셨던 내란 종식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그 발언이 거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푸틴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영국에서도 지금 이 영국 개혁당인가요? 거기도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정당인데 여기가 지지율 1위를 나타내고 있고 이탈리아도 극우 총리가 있고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극우와 극단주의로 지금 내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구상에서의 평화보다는 전쟁을 선동하는 그러니까요. 집단들이 더 많아진다는 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 계엄 상황을 현명하게 넘어올 수 있었던 건 그나마도 제가 무슨 칭송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그게 DNA에 좀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 같아요. 뭐 우리가 그 전에 5.18 또 60항쟁 이런 걸 쭉 거쳐오기도 했지만 뭐 미국산 쇠고기 문제라든지 또 박근혜 탄핵 당시의 촛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현대사에서도 계속 겪으면서 이게 체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국민들 덕분에 이 시기를 우리가 연장한 것이지 국민의힘이 저러는 거 보면 자기들 머릿속에도 계엄이 이상하고 미친 짓이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전 세계 흐름이 극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는 거고 실제로 미국의 마가그룹하고도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렇죠. 소년보라든지 예. 그래서 이거를 되게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되고 남의 나라 이야기 볼 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곧 우리에게도 닥칠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또 내란에 대한 걸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휩쓸려 가는 건 시간 문제다. 네. 지금도 닥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저는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뭐라 했다라고 이제 뭐 일설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총리가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예, 총리가 이제 뭐 고개를 조금 숙이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저는 트럼프가 과연 싫어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실제로는 중국과 관련해서 포위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실제로 한 몸이기도 하고 극우와 극우잖아요. 그렇죠. 다 통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싫어할까라고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한반도의 한국의 특히나 이제 위치 그리고 어떤 포지션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 시기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제가 보충 설명하고 싶은데요. 네. 트럼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민주주의에서 제일 최악이고 가장 싫어하는 인간형이 트럼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반중 반북입니다. 트럼프는 그렇지만 거래를 위해서는 아까 그래서 트럼프는 분명히 지금 중국과 대타협을 위해 가지고 지금은 중국을 안 건드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루비오나 헤그세스나 이 군부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중국을 봉쇄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중국 때리는 걸 좋아해요. 왜냐? 국무부하고 주일 미국 대사관에서는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약간 결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거래적 우리 대통령이 한 것처럼 실용적인 걸 통해서 군부들이나 이쪽을 눌러야 되는 약간의 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자체는 말씀하신 극우 맞는데 중국에 대한 생각은 지금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드려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한미일 동맹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한국과 일본을 붙여놓으려고 하는 게 그동안의 미국의 바람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뭐 이렇게 중국이 도리어 한국 편을 들어주고 일본과 우리가 이런 독도 문제를 세게 부닥치는 이런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당황할 것 같기는 해요. 한미일 동맹이 흔들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 같이 모인 장소에서 어떠한 주제를 갖고 길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게만 짚고 이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접고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퀴즈를 내고 퀴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렇게 해야 돼요. 전망하기 퀴즈 되는데요. 윤석열은 이렇게 된다. 하나를 고르고 상품은 뭔가요? 좀 이따 끝나고 나서 우리 이게 있나 보네요. 아무튼 하나를 고르고 짧게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망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한참 뒤에 답이 나올 건데 퀴즈는 이겁니다. 윤석열은 직위원이 재판을 질질 끄다가 구속 만기가 되어서 그냥 풀어준다. 그는 나가서 내란 세력의 구심이 되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한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2번 아니다. 내란이 확정되어 사형 선고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이렇게 해산 위험에 처하게 된다. 3번 내란은 무죄가 되고 다른 자잘한 것은 유죄가 되어 짧은 형량을 받는다. 어정쩡한 결과지만 실제 국민의힘은 반격의 계기를 삼고 지방선거에 세게 나가게 될 것이다. 자, 어느 분부터 이 퀴즈에 대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해야 될 것 자, 같은데. 하나, 둘, 셋. 2번. 2번. 어머, 통일했네. 왜냐면 아까 우리 의견이 동일했었잖아요. 오시면서 혹시 짜고 온 건 아닙니까? 근데 사형은 아닐 거고 나도. 무기징역 그거는 걸렸어요. 그래, 맞아요. 네, 사연이란 말이 조금 걸리더라고. 저는 사연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왕 뭐 퀴즈 내는 김에 뭐 사형 선고는 되지 뭐. 근데 좋습니다. 아무튼간에 내란이 주범으로 확정되어서 엄청난 형량을 받게 될 것이다. 모두 다 동의하시네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시민혁명 준하는 뭔가가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봉기가 터질 것이다. 네, 네. 예. 윤석열이 거리로 나오는 순간에 네. 못 참죠. 어떻게 참아요?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직위원도 저렇게 하는 게 예. 자꾸 지금 여론을 혹시나 해서 시간을 끌면서 계속 간을 보는데 간을 보고 있다. 이자도 예. 끄떡없다는 걸 보면 저는 그렇게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없다. 어떻습니까? 국민이 무서운 줄 알겠죠. 알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끝내는 마당 돼서 퀴즈에서 전원이 똑같이 입장을 맞췄습니다. 좋습니다. 상품은요? 아니죠. 이거는 이제 결론이 나야 상품이 나오지. 아직 그렇지. 전망인데. 정답이 없네요. 네. 어떻게 될지 알 수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결론이 내년 1월 18일 전에 난다고 하니까 2번으로 되면 그러면 예, 빨리 약속하세요. 뭐 하실 거예요? 제가 저녁을 한번 사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란이 확정되어서 이 사형이 아니라 무기형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해산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오늘 모여주신 모든 패널 의원님들이 다 멀리까지 보고 그날 그 갇혀 있을 때 예, 전 법무부 장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봐라. 결국 이명박하고 박근혜 프로준이 이것들이 또 그러잖아. 다 나중에 사면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예, 윤석열 사면할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내란특별법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면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냥 맞히기가 아쉽네요. 30초씩 시간을 드니까 딱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고 마칠까요? 자, 저부터예요? 네. 네. 왜 막내부터 시켜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특별법이 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 종식이 빨리 되어야지만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힘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제 이건 성과를 내야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때 뭐 대통령 너무 잘하고 계시고 국민들 정말 대단하시고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게 전 국민의 된 연합군, 네. 그다음 우주연합군까지 얘기했으니까 그야말로 지금 시기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품으셔서 네. 정말 국민연합군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뭉치자. 예, 고민정 의원님. 네. 아니, 나는 여기를 할 줄 알고 쳐다보고 있었더니 이제 빨리 내란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뭐 실용의 정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만큼 빨리 좀 모든 것들이 정리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저희는 국민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빚 갚아야죠. 알겠습니다. 정의영 의원님. 예, 그 추운 겨울에 밤새 내란을 저지하고자 했었던 그 국민들의 마음 그리고 당시에 함께 있었던 우리 국회의원들도 정말로 동지를 많이 느꼈거든요. 예, 그때의 그 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같이 내란을 완전히 청산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추운 겨울에 청년들을 비롯해서 여러 소외받고 차별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그 밤을 지켰고 그 분들이 원했던 사회가 있습니다. 모두의 공동체인데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대개혁의 길로 함께 나가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큰 과제를 앞에 두고 있고요. 국내적으로 내란 세계를 척결하고 각종 개혁 정치, 개혁 조치에 성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변도의 저자세에서 벗어나 당당한 외교를 펼쳐가야 할 과제가 또한 놓여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자주적인 나라 당당한 외교의 길에도 나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나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신 고민정, 김상욱, 김준영, 정의행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